그러면 이 무게 단위로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100g을 시작으로 5g 단위로 낮아지면서 작아지면서 1유, 2유, 3유, 4유, 5유, 6유, 7유, 8유, 9유 이런 식으로 이제 무게가 표기가 되게 됩니다. 자, 제가 원래는 배드민턴 블로그를 메인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유튜브를 이제 하면서 배드민턴 리뷰 그리고 배드민턴에 대한 정보를 좀 전달을 했는데, 이제는 블로그를 통해서 배드민턴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 전달을 했다면,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서 그 글들을 제가 말을 하면서 유튜브로 한번 전달을 해드리는 그런 컨텐츠를 이제 다양하게 찍으려고 합니다. 이제는 배드민턴 용품에 대한 리뷰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건데, 보통 배드민턴 라켓 리뷰나 신발 리뷰 그리고 용품 리뷰 같은 경우는 시타를 통한 영상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사실 시타 영상이 배드민턴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서도 전 이 리뷰가 상당히 이 내용에 대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잘 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시타 같은 경우는 그냥 치기만 하니까 그 제품에 대한 느낌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부분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리뷰 같은 경우는 제가 제품에 대한 정보 그리고 느낌, 배드민턴 라켓에 대한 그 전에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많이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제가 배드민턴에 대한 이 정보를 전달하는 이 영상을, 컨텐츠를 첫 번째로 주제를 잡은 부분이 뭐냐면 라켓 무게입니다. 자, 배드민턴 라켓의 무게, 배드민턴 라켓 선택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스펙인데, 무게뿐만이 아니라 밸런스도 중요하죠. 밸런스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배드민턴 라켓에 대한 무게, 보통 라켓 무게의 표기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람수로 표기하는 라켓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배드민턴 라켓은 1유, 2유, 3유, 4유, 그러니까 이제 보통 동호인들이 사용을 하는 무게 4유, 5유, 6유 이런 식의 무게의 단위를 표기를 하고 있어요. 보통의 라켓의 무게를 선택을 하면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 라켓의 선택에서 무게는 사실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 라켓의 선택에서 무게가 빠질 수 없는 이유는 이 무게에 따라서 내가 라켓을 사용을 할 수 있냐 없냐를 판단을 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라켓 무게를 우리가 가벼운 걸 사용을 해야 되냐 무거운 걸 사용을 해야 되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배드민턴 라켓은 무게뿐만이 아니라 밸런스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가벼운 라켓을 사용을 하더라도 밸런스가 자신에게 맞지 않으면 이 무게의 가벼움은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무거운 라켓을 사용을 하더라도 밸런스에 따라서 이 무게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무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게만 선택을 하시는 게 아니라 첫 번째에 선택이 되실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생각을 하셔야 될 거는 꼭 밸런스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 자, 그럼 어떤 무게를 선택을 해야 되냐? 이거는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배드민턴 라켓의 아까 무게, 보통 무게의 표기는 그람수, 84g, 86g, 이런 식으로 무게를 표기하는 브랜드 라켓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라켓은 4U, 5U, 6U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기 때문에 이 무게의 단위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좀 아셔야 돼요. 배드민턴 라켓은 보통 이제 100g을 시작으로 해서 무게가 가벼워지게 되는데, 이 무게가 가벼워지면서 무게의 단위는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무게의 단위를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100g을 시작으로 5g 단위로 낮아지면서 작아지면서 1유, 2유, 3유, 4유, 5유, 6유, 7유, 8유, 9유 이런 식으로 이제 무게가 표기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유는 99g에서 95g, 2유는 90에서 94g, 3유는 85에서 89g, 4유는 80에서 84g, 5유는 75에서 79g 이런 식으로 무게가 표기가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용을 하는 무게는 4유, 5유, 6유를 사용을 합니다. 100g 이상 되는 라켓도 있어요. 100g 이상 되는 라켓도 있는데, 그런 라켓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레종 라켓, 그리고 120g짜리, 뭐 150g짜리 그런 라켓들도 있는데, 그런 라켓들은 트레이닝 라켓입니다. 트레이닝 라켓이 뭐냐? 트레이닝 라켓은 내가 이 무거운 라켓을 사용을 하고 내가 좀 더 손목적인 부분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트레이닝 라켓을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지만 레슨 할 때 이 라켓을 사용을 하면 좋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 120g이란 무게, 뭐 100g 이상 되는 라켓은 사실 손목에 좀 많이 무리가 가는 라켓이기 때문에 경기용으로는 사용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용을 하는 무게는 3류, 4유, 5유, 6유. 근데 3류는 이제는 많은 동호인들이 사용을 안 해요. 이제 5, 6년 전까지만 해도 많이 사용을 했지만 지금은 3류 라켓은 브랜드에서 잘 출시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제 동호인들도 사용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단위가 U냐? 뒤에 왜 U가 붙냐? 배드민턴 라켓은 U라는 단위는 usually라는 단어에서 앞글자를 따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걸 적용을 했다고 하는데 윌슨 브랜드에서 처음을 적용했다고 해요. 왜 usually냐? usually라는 뜻이 되게 보통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배드민턴 라켓의 이 단위 1, 2, 3, 4, 5, 6, U 이 U라는 단위를 쓰는 이유는 5g의 단위의 이제 오차 범위가 발생을 하는 이 라켓의 범위 내에서 무게를 측정을 한 거예요. 배드민턴 라켓은 제작을 하는데 정확한 무게, 뭐 예를 들어서 80g의 라켓을 제작을 한다. 이 라켓을 제작을 할 수는 있지만 이 제작을 하는데 오차 범위가 발생하는 라켓은 사실 불량 라켓이 되잖아요. 이 불량 라켓을 다 폐기를 하면서 80g이라는 라켓만 출시를 하게 되면 이 라켓의 단가는 확 올라갑니다. 아무도 구매를 하지 못할 정도로 가격이 많이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오차 범위라는 이 범위를 정해놓은 상태에서 이 범위는 이 무게다 라고 설정을 해놓고, 업체에서도 라켓을 제작을 하는데 사람이 라켓을 제작을 하잖아요. 카본을 말아가지고 열을 가열해서 만드는 거겠지만 결국에는 사람이 만들고 그러면서 가공을 하게 됩니다. 뭐 도색을 하게 되고, 그럼 도색을 함으로 인해서 그 도색에 대한 무게도 미세하게 변하게 되겠죠. 80g의 라켓을 제작을 하는데 그 미세한 도색, 그리고 뭐 카본이 더 들어가는 양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무게는 조금씩 오차 범위는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오차 범위를 줄이는 게 뭐 사실 지금의 품질을 가장 높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이 단위를 적용했을 이 예전에는 아마 기술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단위를 정해놓고 이 범위 내에 있는 라켓들을 이 무게를 1유, 2유, 3유, 4유, 5유 이런 식으로 정해 놓은 겁니다. 뭐 이거는 제 생각인데, 사람이 제작을 하는 거다 보니까 오차 범위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차 범위에 대한 불량률을 최소화하고, 최소화한다기보다는 사실 단가를 좀 낮추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차 범위가 큰 라켓들, 그런 라켓들은 라켓의 품질이 좀 떨어지는 라켓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83g 플러스 마이너스 3g이라고 하면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라켓이 있어요. 그러면 80g에서 86g까지 이런 6g, 7g이라는 오차 범위가 6g이죠. 6g이라는 오차 범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밸런스도 미리수로 293mm 플러스 마이너스 5mm 이렇게 돼버리면 오차 범위가 10mm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라켓은 헤드 헤비 라켓이 될 수가 있고, 어떤 라켓은 헤드 라이트 라켓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라켓은 성향이 완전히 극과 극인 성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라켓이라도 그 품질의 성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라켓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오차 범위가 많이 발생을 했다면, 요즘 라켓 같은 경우는 오차 범위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라켓들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제작에 대한 기술력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넥스 라켓이 이 품질에 대해서는 정말 인정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오차 범위가 크게 많이 발생을 하지 않는 브랜드가 요넥스입니다. 요넥스가 라켓을 잘 만든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 기술력이 정말 뛰어나다 뭐 이렇다
그렇다기보다는 사실 카본의 기술력, 라켓 제작에 대한 기술력은 크게 많이 발전을 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라켓, 10년 전에 출시된 라켓도 지금을 사용하면 만족스러운 라켓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라켓과 예전 라켓을 비교를 했을 때 성능적인 부분에서 정말 크게 많이 발전을 했다. 뭐 이것보다는 오차 범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이런 기술력 자체가, 그리고 이 꼼꼼한 자체가 이 브랜드의 기술력이자 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퀄리티가 높다는 거죠. 그만큼 가격이 비싼 이유도 그런 이유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